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현 선생님입니다. 지금 우리는 2024학년 입학 전형 시행 계획, 그래서 2023학년도, 2024학년도 서울교대, 그다음에 춘천교육대학교 2023학년도 바로 3일 전에 발표한, 그다음에 우리가 부산교대를 통해서 그 면접까지, 왜냐하면 면접이 어떻게 중요하고 어떤 역량이 어떻게 그 활자에 있는 그 역량이 어떻게 내 생활 그룹과 내 면접에서 어떤 정말로 내 거화돼서 그렇게 면접과 생활기록부에 나올 수 있는가, 그 기준이 뭔가까지. 그 다음에 의대 수시와 교대 면접, 교대 심화 면접, 의대 MMI와 교대 심화 면접이 왜 아직까지는 일반 학과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정밀하게 가야 되고, 거기서 구현하고 물어보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능력이 뭔지 대학 측에서 그런 것들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번째 시간까지 왔어요. 자, 그 네 번째 시간은 경인교대 2024학년 우리가 그 시행되는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요번에 그 시행되는 부분에서는 면접이 빠져 있는데 이 면접 부분까지 확실하게 좀 얘기를 해야 돼서 작년에 바로 봤던 부분을 갖고 아직 그 발표가 올라오질 않아서 그거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을 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명확해요. 면접에서 물어보는 게 결국 대학에서 원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갖춰야 돼요. 생활교육부에서 갖춰야 되고, 내 사고력, 내 어떤 교사가 되고자 하는 나의 베이스 능력에서도 갖춰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자기소개서가 없어진 부분에서 세부 특기장, 새 특기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하나하나 그 전공에 맞는, 교대에 맞는 능력들이 중요하고요. 뭐, 진로 선택 과목과 심화 과목과 비교과 공동치 영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그것이 면접에서 그 자소서가 없었기 때문에 확인받고 정말 이 능력이 이 생계부를 성장시키는 과정에서 이 아이가 목표가 있으니까 성장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도 해외 그 국제학교 지금 제가 강의를 지금 하는 요 앞부분에서 유튜브를 찍고 이제 점심 먹고 바로 이제 그 오늘 일과를 제가 강의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벌써부터 유튜브를 좀 찍다 보니까 힘이 딸리긴 해요.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먹어서. 근데 지금 이거 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국제학교 학부모님들한테 그 문의가 많이 오는데 다 기본적인 건 이거예요. 지금 당장 뭘 찾고 이러는 게 저학년의 경우는 하는 게 아니라 경험을 갖고 이 아이가 어떤 달란트가 이제 저는 항상 달란트로 얘기를 하잖아요. 달란트가 있냐를 근데 이 달란트가 발현이 늦게 되는 아이도 있으면 기다려줘야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선생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아이 안에 있지도 않은 달란트를 어떻게 만들어서 그게 절대 아니에요. 저는 대학 가는 강사지만 이게 정확하게 이게 합리적으로 아이한테 맞춰서 그렇게 아이의 인생을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건 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아이가 하기 싫은 걸 억지로 절대 만약 그렇게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사실은 좀 천천히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업이 많아서 이렇게밖에는 여러분들을 만나 뵐 수가 없어요. 이것도 지금 간신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또 맡은 아이들, 책임진 아이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나누기 위해서 하는 건데 조금 더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아마 조금 더 차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요. 지금 머릿속으로는 이미 지금 한 100명 정도 벌써 아이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안 되긴 한데 그래서 가르치고 싶은 열망, 또 해줘야 되는 어떤 아이들에 대한 어떤 제자들에 대한 사랑, 또 이렇게라도 대중을 만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명쾌한 답이 없어서 헤매시는 분들도 굉장히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억지로가 아니라 제대로. 그다음에 저학년일 때는 전 저학년일 때부터 지금 국제학교를 보내는 건 사실 좀 반대예요. 지금 사립 정도를 보내시면서 이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이 아이가 예체능에 재능이 그리고 이제 보면 대충 보이는 게 부모님의 어떤 DNA나 달란트를 많이 물려받죠, 아이들은. 많이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부모님 자신이 잘 아실 거예요. 물론 이제 변종이 돼서 전혀 이제 우리는 이과인데 얘는 이과로 나온 아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 성향 안에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 아이의 성향이 충분히 발현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예체능도 문학으로 나온 애가 있고 그것이 이제 뭐 성악으로 노래로 나온 애가 있고 또 이게 미술 쪽인데 나는 이 아이는 그게 글로서 나온 난 글 쪽인데 미술로서 나온 아이도 있고
나는 의사인데 이 아이는 그게 이제 또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어떤 그건 있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나를 들여다보면 아이도 연관성이 있게 돼 있고 또 나의 양육 방식이 아이의 삶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의 기회를 많이 주셔서 발현되는 걸 찾아라. 이 씨앗은 이미 있는데 발현되는 게 약간 다를 수 있다. 억지로는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이 아이의 행복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부모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아이의 행복. 이 아이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삶에서 정말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로 귀한 거를 떼치고 이걸 한다 그래도 이 아이가 그거를 해서 인생이 평생 행복하고 보람차고 충만함을 느낀다면 사실 부모 된 입장에서 우리 아이가 행복한 게 또 우리 아이만 행복한 게 아니고 우리 아이의 행복을 통해서 이 행복이 다른 타인한테 전파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까? 아마 이건 물질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행복함이 그 아이의 삶에 충만하게 있을 거예요. 그런 행복함,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게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다 그러면 전략을 짜서 가야 되는 거. 이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가 있다 해서 그걸 많이 다 따라갈 수는 없고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가 내 관점을 갖고 우리 아이를 잘 파악해서 기회를 많이 갖고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가닥이 정해졌으면 이제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러니까 이걸 하다가 바뀔 수는 있어요. 아직 어린애니까. 그럼 그때는 충분히 다시 용기를 주시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중요하지만 진검승부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것만 매달려서 가. 얘가 교과 전형으로 가는 아이는 진검승부 교과만 해야 돼요. 내신만 해야 되고 수능만 해야 되고 종합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은 이 종합 전형에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출 것만 해야 돼. 얘가 예체능으로 가는 내가 IT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으로 가는 아이들은 그것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의 결과가 나올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과정을 아이가 배우고 느끼게 해줘야 된다. 그것이 고교학점제가 됐든 학생부 종합이 됐던 특기자가 됐던 예체능이 됐던 교과가 됐던 그 안에서의 어려운 과정들이 다 있어요. 뭐 교과는 쉽고 종합은 어렵냐? 아니에요. 교과도 똑같이 어려워요. 그 기준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종합은 쉽냐? 아니요. 종합도 똑같이 어려워요. 다 자기가 한계 사항을 만나서 그걸 뚫고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의 성장이 있어요. 예체능을 할 때 문창과 글 쓰는 건 쉽냐? 아니에요. 규격 속에 들어가서 기본을 배워야 되고 그 기본 속을 깨고 나가서 내 걸 찾아가는 주제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거를 내가 그 소설 속 안에서 내가 화자가 돼서 화자를 통해서 그 삶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실되게 세상을 바라보고 듣고 느끼는 감이 있어야 되고 이게 문체로서 나오는 거거든요. 다 물론 제가 모르는 부분도 많겠죠. 다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그 어려움을 만났을 때 매번 그렇게 도망가는 아이가 있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눈 딱 감고 이건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는 애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경험은 비록 성공을 못해도 성공을 하면 더 좋지만 성공을 비록 못해도 그 경험은 이 아이 삶에서 굉장한 시너지를 굉장한 플러스가 이 아이 인생에 있는 거죠. 진검승부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걸 믿고 가서 싸워라. 여기서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면 전 이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오래 했다고 해서 그 다가 아니라는 얘기, 그런 얘기가 아니라 뚝심 있게 목표를 갖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이기지 못해요. 오늘 저한테 지금 오전에도 이 강의 찍는데 많은 어떤 저기를 주셨어요. 그 저기 질문들을 딱 하나입니다. 내가 자체부터 주체를 가져라. 뭐 옆집에서 뭐 좀 한다, 뭐 창의 교육한다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뭘 해도 그걸 통해서 충분히 이게 이 우리 아이한테 어떻게 전략이 있고 맞냐 그게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정해서 아이를 믿고 아이가 행복하다면 그거를 부모가 같이 서포트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주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닌데 지금 보면 관점이 안 길러져요. 부모들도 관점이 안 길러져 있고 아이들도 더 관점이 없고 제가 정말 부탁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 전문 강사로서 관점을 기르세요. 관점이 나의 독단에 있는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을 갖고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관점. 그러면 누구한테 뭘 구태여 물어보거나 누구 거를 베끼거나 뭐 하지 않아도 내 관점에서 보이는 세계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들도 그 남은 인생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여생을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실 그런 관점이 있으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부모 교육학이라고 해서
학종을 하다 보고 저도 부모가 돼서 아이를 가르치고 또 우리 아이들을 저는 벌써 요번에 17번째, 17년째 매번 학종으로 대학을 보내는 거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갖춰져 있는 배웠던 노하우들이 있어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우선 오늘 경인교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부산교대하고 큰 틀에선 같은데 뭐가 교대에서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쨌든 좀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초등교육과에서 598명, 그다음에 주간 뽑죠. 중요한 것만 빨리빨리. 일반 전형 학생부 종합 교직 적성 전형에서 78명, 학교장 추천 지균에서 240명,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교대, 경인교대 이게 조금씩 가면서 2024년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교과 전형을 2배로 늘리는 게 맞다. 근데 이제 서울권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서는 중합 전형이 더 늘어나는데 교대는 어쨌든 서울교대, 경인교대가 어쨌든 수도권에 있는 교대잖아요. 약간 그거하고 다른 추세로 간다. 이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저 교과 전형에서 애들이 볼륨이 많아지는구나.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지금 있는 것 같고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중합 전형도 78명을 뽑습니다. 종합전형은 경인교대에서 교직적성 전형에서 법령에 의해서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잠재 능력 및 인성이란 말은 이제 원래는 이제 2022년 3년부터는 안 쓰는데 여기서 교대니까 그 인성이란 말을 그냥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산교대 했던 걸 잘 보시면 거기에 이미 다 나와 있지만 또 설명을 드리면 전공적성, 우리 아이가 교대를 가는데 어떤 선생이 되고 하자 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제자들을 가리켜서 이 사회에 내가 소통하고 구현하고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는가, 이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으면, 목표점이 없으면 내가 위계 질서를 교과목을 써서 가는데 전혀 이게 그 목표점에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위계성이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관점도 길러지질 않고 목표를 갖고 억지로 목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좀 저학년 G 한 뭐 8, 7, 6 뭐 한 8까지, 뭐 9까지도 좀 그렇긴 한데 필요한 능력이 뭐냐, 국제학교 저학년들. 이런 내가 찾아가는, 내가 질문하고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그 답을 통해서 내 생활이 또 타인의 생활이 이렇게 될 수 있는, 안정되고 행복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능력이에요. 그게 잠재 능력이에요. 교사를 통해서, 의사를 통해서, 경영학과를 통해서. 이런 어떤 그 구심점을 갖고 해야지 어떤 그 박스에 다 갇혀가지고 이걸 내 거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이 학생부 종합전형하고 맞지가 않죠. 자, 그래서 교과 전형은 학교장 추천인데 교직 잠재 능력과 인성 및 적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어 출신고등학교 추천장을 받은, 자, 추천연 제한이 없다. 박 터지겠네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이제 적성, 저는 학생부 종합 강사니까 종합을 위주로 볼게요. 교직 적성 전형에서 선발 비율이 서류가 100이다. 그 다음에 경인교대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보시면 돼요. 최저 학력 기준이 2024학년도 평가 기준상 없어요. 뭘로 간다? 우리가 학생부 종합으로 갈 때는 최저 학력 기준이 없다. 보시면 되죠. 그게 중요한 거죠. 교과는 종합이 그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4개 영역 등급 합이 11이네. 이렇게 돼 있고 면접 30에 여기서 보면 1단계 서류에서 100이다. 이렇게 학생부 종합은 서류가 굉장히 중요하네. 그렇죠? 이것은 지금 보면 우리가 학생부 교과 성적 방식이에요. 꼼꼼히 좀 볼게요. 반영 학기가 졸업 예정자의 경우 5학기, 졸업자의 경우 6학기, 3학기 1학기까지, 3학기 2학기까지, 재수생은 졸업자니까 재수생이고, 그러네요. 재수생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졸업자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반영 과목이 내 석차 등급 및 성취도가 표시된 전과목, 말씀드렸죠. 진로 선택 과목은 A가 되고 뭐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상대평가가 중요하냐, 일반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그 위계성을 목표를 향해 가는 거는 진로 선택 과목이 더 잘 보여줄 수 있으니까 기본 교과는 잘 하고, 교대 정도 가려면 교과를 잘 해야죠. 뭐 교과를 못하고 진로 선택만 잘해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과도 잘하고 이걸 통한 위계성을 잘 보여줘야 돼요. 성장 가능성을. 그랬을 때 진로 선택 과목의 A, B, C 이게 아마 고교학점대에서 이 과목이 더 많아질 건데 이때 이것에 대한 성적도 중요하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 의미가, 내가 차려진 밥상에서 국영수를 배워야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죠.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게 아니고 선택을 당해서 배워야 되는 거니까. 하지만 이 기본을 알아야 또 위계성을 쌓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기본은 다 마스터를 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위계성을 쌓아 간다고. 진로 선택이나 심화 선택 과목을 갖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의미가 들어가는 거. 내가 고르잖아. 내가 초이스하잖아. 그럼 내가 고르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표가 있어야지 이유가 있지. 이런 거죠. 중요해요. 진로 선택 과목의 성적도 중요하고 의미도 중요하고 위계성도 중요합니다. 잘 못 받았다고 해도 내가 어려운 과목에 가서 진검승부를 했는데 유열이 낭자하게 B를 맞았다. 이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행간의 의미를 다 입학사관관들이 보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석차 등급이 성취도별 환산 점수, 석차 등급이 1, 2, 3, 4, 5, 6, 9등급까지 있죠. 성취도 3단계 평가 A, 그다음에 우리가 B는 석차 3등급, 그다음에 C는 5등급. 그러니까 벌써 A와 B가 한 2등급 정도 차이가 나고 5단계 평가로 가면은 A, B, C, D, E까지 가는데 9등급까지 환산 점수가 8, 7, 6, 5, 4, 3 1점씩 차이가 나는데 이 1점 점수 한 1점에서 뭐 한 2점 정도야 비교과 응량으로 좀 해볼 수 있다고 쳐도 이것이 사실 이 하나 붙고 떨어지고 하는 데서 굉장히 1점이 크거든요. 내가 뭐가 많이 부족해서 떨어질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준비한 학생이 떨어졌다 그러면 많이 부족한 게 아니라 그 1점, 2점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는데 우선 교과에서 우선은 점수를 좀 벌려놔야 된다. 그래서 교과 성적 환산 점수는 600 플러스 석차 등급 및 성취도 환산 점수 기억 곱하기 50. 석차 등급 및 성취도 환산 평균 점수 기억인데 이것을 이제 나눠보면 교과목 이수 단위가 있지요. 몇 개 이렇게 단위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분에 교과목 성차 등급, 그다음에 교과목 이수 단위를 곱하든지 아니면 교과목 성취도 환산 점수하고 교과목 이수 점수를 곱해서 교과목별 이수 단위로 나눠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환산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조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다른 교대에서는 요 교과목 그 가중치나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러 지금 경인교대 할 때 이게 나와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에요. 여기서는 지금 중합이 아니고 교과 전형 학교 생활 기록부 교과 성적 반영 방법을 한번 짚고 넘어간 겁니다. 자, 수능 정시는 이제 만학도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돼 있어요. 우리 만학도 분들 23세 만 이상인 자, 이분들, 있으니까 교대에 만학도 전형도 있고 다 있으니까 수능으로서 진검승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시는 제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 정시 나군에 이제 경인고대는 포함이 돼 있고, 수능 성적 100%, 그 다음에 면접을 30% 봐요. 대학 수학능력시험 최저학력 기준은 정시 모든 전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능 성적 100%, 면접 평가 30, 수능 성적 70 이렇게 2단계 쓰는데 이 면접에 대해서 경인교대도 우리가 정시로 가는 학생들이지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024년도에 지금 이렇게 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이제 보면은 면접 그리고 이제 다른 교대에서의 면접 같이 견줘볼 수 있는 필요가 중요해서 제가 지금 이걸 갖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작년 건데 아직 올해 거가 면접이나 이런 뭐 안 나왔는데 비슷하게 올해하고 작년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보면 우선은 좀 활동 보고서 먼저 보면서 제가 그 춘천교대 활동 보고서는 바로 2023학년도 나온 게 있으니까 보여드렸는데 보면은 똑같아요. 거의 비슷하죠. 합격 지역, 검정고 출신자, 해외고는 소재 국가. 자, 이제 사실은 해외고 대학 갈 때 사실 이 국가에서부터가 이제 걸리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거는 제가 여기선 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이건 따로 저한테 전화 주시거나 뭐 이렇게 주시면 제가 이 국가에 대한 위계성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드릴게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섣불리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그 다음에 교직적 성적은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그 다음에 뭐 학생부 종합에도 저소득이 있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그걸 다 구분을 하고 활동이 10개가 이렇게 있어요. 똑같이 활동명 경인교대 활동 기간, 뭐 경인고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비슷하고, 그다음에 뭐 일반 학교 성균관대나 뭐 서울대나 다 뭐 의대 MMI나 뭐 다 똑같아요. 10개. 그 없는 그 생계부 없는 대체서식으로 만들어야 될 학생들은 징빙 매수 활동 요약이에요. 발급 기간이 중요해요. 춘천고대 설명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비인가 대안학교가 항상 문제가 되는데 문구에는 그렇게 써 있어서 그걸 믿고 내요. 근데 중요한 건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거는 학생부 종합전형 상대평가예요. 내가 1000명이 오면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자른다는 거예요. 경쟁을 시켜서. 근데 그 안에 요소는 절대평가 요소가 물론 있죠. 왜냐하면 생기부에서 절대평가 요소도 있지만 그것마저도 위계성을 갖고 상대평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분명히 제 경험상 말씀을 드렸어요. 자사고에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생기부 정도를 갖고 비등비등 싸움이 되고 전략적으로 그게 구성이 되고 발현이 되고 표현이 된 아이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려면 기간이 보통 교대 준비하는 기간이 2년 반에서 2년 정도는 넘겨야 돼. 1년에서는 안 돼요. 왜? 자사고에도 2년 반 다니니까 똑같이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내신만 조금 따기가 자사고보다는 쉽겠죠. 하지만 그게 내신 그 검정고시가 100점이라고 하도 1등급으로 취하는 안 돼요. 근데 아까 전에 교과였지만 종합도 그 성적의 위계성이 있는데 보통 1등급과 2등급까지 어떤 그 퍼센트가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1.5점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걸 우리가 이 비교과로 만회가 가능한데 준비가 그렇게 아주 전략적으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전공을 갖고 탐색이 돼서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내가 증빙할 수 있는 기관과 같이 해서 같이 한다는 게 하지도 않고 무슨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그걸 해서 제가 다 하게 다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해서 아이가 직접 해서 그거 선생님이 지도를 해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아이가 이 전공 역량에 대한 내성이 생겨서 면접을 볼 수 있는 그 아이의 사고력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독창성도 그 아이에게 갖고 있는 탤런트와에 잘 맞는 교직에 대한 아이만의 독창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남이 다 한 거 따라해봤자 그 우리가 논문 검색, 표절 검색하듯이 자기소개서 검색하듯이 다 걸린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이 다른 건데 쉽게 내 생기부를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돈을 주고 파는 아이도 있고 뭐 봤는데 던진단 말이야. 던지면 여러분들이 그게 남을 도와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를 갖고 내 거로 재해석해서 만드는 아이들은 괜찮아요. 누가 좀 어떻게 했나 보자. 이렇게 했구나. 근데 그 정도 능력이 된 애들은 남의 거 보지 않아요. 능력이 안 되니까 남의 거를 뺏기는 건데 그렇게 해서는 이 생계부를 던진 우리 학생들은 이미 다 붙었으니까 좋은 의미에서 후배들 보라고 던지는데 우리 학생들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던질 필요. 그 다음에 생계부가 만들어갈 때는 정확하게 내 자신이 이런 것들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어떤 관점에서 되는지 모르잖아요. 이때는 정확한 내용을 갖고 이것을 자기가 혼자 만들 수 있는 힘이 안 되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것이 안 된 걸 다시 뒤집어서 하기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위계성 중요하다. 10가지다. 제가 이제 춘천교대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지금 그거 보시고 이거 보시면 또 좋겠지만 그거 보시고 이거 안 보시고 하실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도 말씀을 최대한 드리면 활동과 기간과 이것이 대안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그것을 했을 때 대안학교 비인가 대안학교에서 항상 차라리 검정 보시면은 이걸 알아서 이제 할 텐데 비인가에도 생기부가 있잖아요. 그것을 춘천교대에서 이렇게 뭐 본다고는 하지만 그것만 갖고는 자사고에 잘하는 아이하고에 붙어서 하려면 이 공증성이 중요한 거예요. 5명, 6명 있는 대안학교에서 아무리 이것을 잘 해준들 그걸 갖고 위계성을 봐요. 청계부의 위계성, 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의 위계성, 또 어느 곳의 위계성, 전체 붙은 학교의 학생들의 위계성. 그래서 해외고 학생들한테는 우리 학생이 나온 고등학교에 프로포저를 좀 보내달라 보는 거예요. 어느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똑같지가 않거든요. 특목고와 자사고와 일반, 하지만 요즘 일반고들 굉장히 잘 돼 있는 학교들은 제가 매번 아이들이 저한테 내는 그 숙제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 내는 깜짝깜짝 놀란다는 예전에 2년 전에 1년 전에 했던 아이들하고 또 달라요. 완전히 놀라요. 하는 그 어떤 사이즈와 그 선택 과목에 대한 아이의 그 주도적인 역량으로 찾아가는 그 테마와 이런 것들이 거의 뭐 그냥 자사고 수준으로 가는 것 같아요. 잘 돼 있는 학교는. 그래서 중3 학부모님들은 할 때 꼭 고등학교 선택 과정에서 꼭 내가 유리한 학교를 보내야 됩니다. 잘 돼 있는 학교를 일반고 중에서도 가야 돼. 이제는 뭐 자사고로 가면 좋은데 자사고하고 이제 특목고는 존치가 되죠. 근데 그게 이제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되면 일반고에서도 발군의 실력을 발휘해서 갈 수 있는 내가 이걸 기획한 것을 학교에 제대로 잘 늘려서 학교를 통해서 생계부를 통해서 입학사항관들이 전달될 수 있는 이 과정이 가장 좋은 과정이거든요. 그걸 잘 짜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 붙었을 때 비인가
그것이 그냥 학교에서 그렇게 그것을 발급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은 검정고시로 그다음에 비교과에 나오는 이 활동이나 발급 기관은 무슨 대안학교 비인가 인간은 대안학교는 그나마 괜찮아요. 그게 아니라 어느 기관을 통해서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거 다 이제 말씀 이거 안 들어도 되죠? 뭐 유의사항 뭐 이거 적고 뭐 토익 탭스는 안 되고 이런 거 다 말씀은 이제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좋아요. 입학원 선택. 그다음에 이제 면접에 대해서 좀 설명을 여기도 드릴게요. 원하는 그 능력이 뭔지를 이거 좀 볼까요? 나왔으니까. 지금 보면은 교육과정에서 윤리교육, 국어교육, 초등교육과정에서 사회과학교육, 수학교육, 과학교육, 체육교육, 음악교육이에요. 근데 음악, 미술 이건 좀 보편화되지 않으니까 빼고 체육도 생활과학교육과 컴퓨터, 교육학과, 특수교육, 유아교육 좀 빠져있는 게 영어 있는데 이제 진로교육하고 생태교육은 제가 좀 넣어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뭐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요거 지금 2022학년 거 요거는 이제 왜 이걸 갖고 왔냐? 면접을 좀 보려고 면접 유형들이 아까 우리가 부산교대 했을 때 면접이 뭐가 중요했냐 뭐 이런 거 그걸 알아야 되잖아. 그 저기를 서류평가 방법 전에 면접 이거 볼까요? 지금 이제 작년 거지만 올해하고 연동이 되니까 보시면 그게 중요한 능력이 면접이고 중요한 능력이 생계부에서 구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웃풋이. 선입평가는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학교 생활기록부 등을 기반으로 학업 역량, 교직적 합성, 교직적 합성이나 전공 역량, 전공적 합성. 그걸 내가 목표를 갖고 가야 전공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전공적 합성을 모을 수 있지.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게 진로, 그다음에 생태. 이건 좀 독창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직까지. 잠재력, 교직 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자 볼게요. 아까 그 부산교대 항목이 경인교대에서는 평가 기준인데 자꾸 메시지가 오네요. 바쁜데. 자, 학업 역량, 전 과목을 고르게 이수하였는가. 오케이. 이거 중요하죠. 학기별, 학년별, 교과별 성적의 추이 변화가 어땠는가.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내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의 어떤 열정과 학습 태도의 추이가 오르는 거 중요해요. 관심 없는 부분보다도. 전체적으로 다 오르는 것도 중요한데, 포인트가 어디에 두냐에 따라 중요하다는 거죠. 수업에 집중력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건 정말 순수한 의미의 학습 태도예요. 자, 교직 적성 및 잠재력. 교직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가. 이게 관심이 있는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생기부에 그것이 세무태와 목적 역량으로 해서 관심 있는 게 딱 이렇게 드러나는가. 어떤 식으로의 관심이 드러나는가. 자신의 경험과 적성이 교직과 연관성이 어떻게 있는가. 뭐 진로나 생태. 저 같으면 그렇게. 교직에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해야 돼요. 리더십 및 주도성. 다양한 활동에 협력하여 책임감 있게 역할을. 아까 부산 교대 했을 때 그 공동체 역량 안에서 이것이 들어가는 거죠. 공동체 생활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직을 긍정적으로 변화를 시킨 경험이 있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조직을 변화시키려면 내가 변화한 경험이 먼저 베이스가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안 돼 있으면 타인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돼 있는 거 갖고 타인까지 같이. 소통과 배려, 나눔과 배려. 나눔을 지속적으로 실천한 경험이 있는가? 타인에 대한 배려를 보여준 사례가 있는가? 공감 및 소통. 교사는 특히나 공감 및 소통이 중요하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공감적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한 경험이 있는가? 수업 등 활동 등의 자신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이제는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거 왜 자기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니까? 지금 일반고에서 그 고교학점제 시범학교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발전은 굉장히 눈에 띌 만큼 굉장히 이것만 잘 돼서 고교학점제가 정말 잘 이렇게 연결돼서 한다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정말 다른 교육의 패러다임, 조금 더 광범위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아이를 길러낼 수 있는 패러다임, 더 나아가서 이건 정말 바람인데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까지도 같이 배려하면서 갈 수 있는 패러다임 이렇게 된다면 세상은 정말 지금보다는 더 나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금보다는 더 나은 세상으로 바뀔 거기 때문에 좋습니다. 제가 진짜 지금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교 추천 전형에서 학업 역량이 어떻게 간다. 제한 모든 전형에서 이렇게 한다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사과 기능 교과 영역에서는 이렇게 비교과 영역에서는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작년 거니까 이걸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데 면접 때문에 그래 이거 좀 보려고 이거 중요하니까 이거 잘 봅시다.
경인교대하고 부산교대하고 두 개만 딱 봐도 기준점이 잡히잖아요. 그렇죠? 다른 것도 다 이제 봐야겠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면접평가는 대학 자체 개발 면접 문항을 활용하여 예비초등교사로서의 교직 인성 및 교직 적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다 제시문을 줍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 제시문을 읽고 아이의 반응과 아이의 생각이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그대로 구현되어 있고 연관성이 있고 그걸 통해서 아이만의 문제 해결력을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가. 논술하고는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을 제가 의대 MMI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제가 시간이 있으면 이미 뭐 교대 그 면접을 찍어 놓은 게 강의가 있긴 있고 이것도 새롭게 제가 해서 시간이 있으면 뭐 사고 능력에 대한 사고 과정 때문에 그걸 좀 보여드리려고 면접 교대도 문항도 제가 좀 푸는 거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자, 경인교대 교직 인성, 교직관 교육 및 교직에 대한 태도와 이해, 인간관 및 아동관 등이 교사로 적절한가 이걸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시선이 잘 갖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 사람에 대한 시선이 잘 갖춰져 있지 않고 그게 어려워지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제 해결 능력, 문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가, 참신성, 현실성, 응용성이 높은 해결. 그냥 해결 방안도 아니에요. 참신해야 되고요. 트렌드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거 고립자 그걸 갖고 와서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맞아야 되고 트렌드에 응용성이 있는 거. 이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경인교대는. 부산교대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죠. 여기서 프로들은 잡아내요. 다른 부분을. 그래서 하나를 갖고 6개를 넣는 게 아니라 우선 다 해놓고 마지막 조각해서 그 대학에 맞게 깎여가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섬세하게. 마지막에 파이널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에 따라서 더 안 되는 아이는 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잘 모르시면 안 돼요. 잠재 능력. 기본적인 학문 소양과 교직에 대한 열정이 있어 교사로서의 발전 가능성이 엿보이는가. 이 교직 적성이 이런 거라는. 그러면 이 능력이 경인교대에선 더 요구한다니까 생계부나 경험과 자기주도적인 진로 선택 과목이나 심학 과목이나 공동체 활동 이제 바뀌니까 올해부터는 공동체 활동이라고 안 그러고 리더십이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바뀌니까 그냥 저도 올해부터 공동체 역량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 안에서 본인의 이런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이 그냥 페이퍼로만 길러지는 게 아니라 실제 생활에 적용돼서 보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인이 그 역량을 길러야 그것이 생계부와 면접에서 구현이 돼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요거까지 봤으면 된 것 같아요. 이게 작년 거니까. 자, 그래서 오늘도 경인교대까지 해서 지금 좀 가파르게 달려봤습니다. 지금 우선 공유를 중단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산교대, 경인교대는 면접까지, 그 다음에 2024 서울교대, 춘천교대는 그 보고서와 그 기주 어떻게 뽑겠다는 것까지 자세하게 알려봤으니까 우선 아쉬운 대로 이 4개만 갖고 여러분들 이 4개를 기본으로 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고 만약 못 올려드린다 교대에 대해서 찾아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정말 교대를 꼭 가고 싶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으로 이런 능력들을 길러야 되는데 어떻게 기르는지 모르겠다 힘들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할 수 있는 부분들 차근차근 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물러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우리 학생들 만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